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코인생활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이게 사실은 미완성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리플은 바로 그 인터넷의 마지막 퍼즐, 가치의 인터넷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빠른 송금 코인, 이걸 넘어서서 세상을 바꾸려는 리플의 정말 거대한 비전이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먼저 산업혁명의 큰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직 연결되지 않은 마지막 영역, 바로 가치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치의 인터넷이 도대체 뭔지, 또 리플은 이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완성되면 우리 세상이 얼마나 마찰 없이 부드럽게 돌아갈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리플의 미래를 제대로 알려면요, 잠시 과거로 시간 여행을 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바꾼 혁신들 속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 패턴이 숨어 있거든요.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대한 장벽을 허물어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차 산업혁명 때는 증기기관이 나와서 거리라는 장벽을 깼고요. 2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랑 통신기술 덕분에 시간의 장벽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마침내 3차 산업혁명, 바로 우리가 아는 인터넷이 나타나면서 정보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 장소, 정보를 전부 다 연결하는 데 성공했어요. 심지어 요즘은 사물끼리도 데이터를 막 주고받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모든 게 다 연결된 걸까요? 이 완벽해 보이는 초연결 세상에 아직도 연결되지 않은 마지막 미개척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자, 이제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마지막 영역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정답은 바로 가치입니다. 정보는 인터넷을 타고 빛의 속도로 흐르는데 우리가 가진 돈이나 자산 같은 이런 가치는 여전히 수십 년 된 낡은 시스템에 꽁꽁 묶여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그냥 돈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자산은 물론이고요. 지적 재산권, 예술품, 심지어 우리가 차곡차곡 쌓는 멤버십 포인트나 개인이 만들어내는 데이터, 더 나아가서는 에너지나 시간까지도 전부 교환이 가능한 가치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보가 3차 산업혁명의 엔진이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엔진은 바로 이 가치의 자유로운 이동이 될 거라고요. 가치가 정보처럼 물 흐르듯이 흐를 때 세상에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세상을 이끌 핵심 개념이죠. 가치의 인터넷.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친구한테 이메일이나 카톡 보내는 거 생각해 보세요. 거의 즉시 공짜로 가잖아요. 돈이나 주식 같은 자산도 전 세계 누구에게나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세상. 정보가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가치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바로 가치의 인터넷입니다. 둘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죠. 지금 우리가 쓰는 정보의 인터넷이 사람들 간의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을 혁신했다면요. 미래의 가치의 인터넷은 경제적인 교류 그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겁니다. 이메일 보내듯이 국경 너머로 돈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제 이 어마어마한 비전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줄 한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의 통찰을 들어보면 리플이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로 라구람 라잔이라는 인물입니다. 경력이 정말 화려하죠. 인도 중앙은행 총재도 했고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지냈고 그냥 세계 금융 시스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자문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특히 이분이 속한 G30이라는 그룹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전 세계 금융계의 진짜 거물들만 모여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세계 금융에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한다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이분이 2019년 리플 행사에서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을 했어요. 뭐냐면 이런 거대한 혁신은 정부나 규제 기관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랑 기술을 가진 민간 부문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민간이 먼저 길을 만들고 이게 된다는 걸 증명하면 정책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라구람 라잔이 말한 선구적인 민간 부문의 대표 주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리플입니다. 가치의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처음 세상에 내놓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 있죠. 자, 그렇다면 리플은 이 원대한 미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들의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리플의 전략은 굉장히 치밀한 3단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는 결제 솔루션인데요. 이건 가치가 쌩쌩 달릴 도로를 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2단계는 수탁, 즉 커스터디인데 이건 그 가치를 안전하게 보관할 금고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스테이블 코인은 그 도로 위를 달릴 안정적인 화폐, 즉 자동차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완벽한 설계도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설계도가 완성된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상상해 보시죠. 리플의 한 임원이 현재의 세계화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데이터는 인터넷으로, 상품은 컨테이너로 전 세계를 정말 자유롭게 오가는데 이상하게 돈만은 여전히 낡은 국경에 꽉 막혀 있잖아요.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당장 저 멀리 개발도상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500원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수수료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가치의 인터넷 세상에서는 이 500원이 아무런 마찰 없이 그냥 즉시 전달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더 멀리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에 깔린 수조 개의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0.01원 단위로 서로 서비스 이용료를 실시간으로 막 주고받는 세상을요. 기계가 기계에게 돈을 내는 진정한 의미의 기계 경제가 열리는 겁니다. 결국 리플이 꿈꾸는 미래는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됩니다. 우리가 인터넷 창 띄울 때 그 뒤에 얼마나 복잡한 기술이 있는지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그것처럼 국경 간 송금 역시 아무런 고민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뤄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리플의 최종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리플을 볼 때 더 이상 단순한 코인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들은 인터넷의 다음 버전을 설계하고 있는 거대한 인프라 기업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장기부채 사이클이라는 아주 거대한 틀을 가지고 비트코인의 미래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코인 생활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